안녕하세요. 대구 변호사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라에서 많이 공익광고 같은 거를 통해서 주의를 시키고 있죠. 근데 이게 가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한 자기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본조 직원들에게 이용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촬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표적이 되는 대상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가정주부, 그런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아르바이트라도 구해보려고 알바 천국 같은 알바 채용 사이트에 본인의 이력서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력서를 올리게 되면 정상적인 회사에서도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도 이걸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여기는 무슨 법률사무소다, 아니면 회계사무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회사를 소개를 하고 업무도 소개를 하고요. 근로계약서도 씁니다.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초본도 다 받고, 그러고 나서는 언제부터 출근을 하면 된다. 하지만 회사로 직접 나올 필요는 없고 외근직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대기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업무 지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업무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용이 된 사람들은 채용 과정부터가 조금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보이스피싱 수거 업무를 본인도 모르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현금을 가지고 오라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거책들의 긴장을 늦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지 않고 다른 업무를 시킵니다. 사진을 찍어 오라든지 어디를 시장 조사를 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업무를 시키다가 어느 고객이 절세를 위해서 현금을 줄 거니까 그거를 받아서 좀 전달을 해라, 이런 식의 마치 정상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인 것처럼 교묘하게 업무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수천만 원을 받아서 전달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받는 이익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루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준의 이익이기 때문에 단순 알바로만 생각했을 때는 고액 알바로 생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수거하는 돈의 액수에 비해서 사실 크진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오히려 크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가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위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한 순간 수거책들은 대부분 검거가 되거나 잡히게 되고, 이게 잡히게 되면 아무리 초범이고 내가 그동안 선량하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합의를 할 때 내가 이거를 수거 행위를 하면서 얻은 이익이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 합의금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자기가 수거한 금액이 1억 원이라면 1억 원이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실상 아무리 초범이고 잘 모르고 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으로 나와서 깜빵으로 가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게,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본조직들은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책들을 잡아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든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의심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상적으로 면접을 보지 않는다, 비대면 면접이거나 면접 자체를 생략한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경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현금을 수거해오라거나 어떤 물건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한다, 이 부분도 거의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업무 지시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한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해당이 된다면 즉시 그냥 그 업무를 하지 마시고 그냥 중단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거 정상적인 업무 맞냐 이런 거 여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업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체포되고 구속되고 처벌이 되는 거는 수거책 본인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사례에서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조직원이 돌변을 해서 내가 너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네 주변 지인들 다 알고 있다. 내가 이거를 네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협박 모드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협박에 절대로 쫄지 마시고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가지고 직접적인 도움을 바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수거 업무를 하더라도 그때도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가담자의 지위에 있으니까요. 어차피 그 부분은 본인이 처벌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협박에 굴하지 마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자수를 하고 수사에 협조를 한다면 무혐의를 받은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무혐의나 무죄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협박을 하더라도 즉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가담자가 되어서 본인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사례가 계속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본인이 뭔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개인적으로 혼자 내리거나 그 조직원과 상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그게 정상적인 업무가 정말 맞는 건지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변호사 김다희 변호사였습니다.